탈주범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김길수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며 높은 교통비는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역별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4,000여 명이나 되는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0분에 1명씩 어린이가 죽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 일부 지역에는 눈도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당국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김 씨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됩니다. 김 씨는 탈주를 계획한 적도 없고 도피를 도운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김 씨는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 A씨는 김 씨가 도주 첫날인 지난 4일 처음으로 만난 인물입니다. A씨는 이때 김 씨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김 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A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발신지가 공중전화인 점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가 김 씨를 체포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일 새벽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병원에서 진료받다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푼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김 씨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을 오가며 사흘 동안 도주극을 이어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지 1시간이 되는 시점까지도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도주한 방향이 어딘지조차 몰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지난 4일 오전 7시 16분 일지구 직원들은 즉시 병원 근처와 평촌역 주변을 수색하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김길수는 문자가 전송되기 20여 분 전인 새벽 6시 53분쯤 교정당국이 수색을 지시한 평촌역으로부터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범계역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또 교정당국은 새벽 6시 58분 전 직원에게 첫 비상소집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는 김길수가 7층 병실에서 도주한 지 30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초동 조치나 직원들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4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경찰이 정밀 검사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장 표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뭐 1월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또한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GTX 건설 현장을 찾아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되고 광역 생활권이 구축될 거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값과 일자리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높은 교통비는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았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타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GTX의 신속한 개통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GTX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A 노선 일부를 내년 3월에 먼저 개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어디든 간에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서울까지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1시간 이내에는 다 갈 수 있게, 그리고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취지로 여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 근거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GTX로 생활권이 넓어지는 만큼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수단이라며 집값도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에겐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 동시에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별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당이 선거용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을 띄우며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지역별 거점 도시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 전국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지역 여론만 찬성한다면 지방 도시들도 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애초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로 시작한 당내 특별위원회 이름에서도 과감히 수도권을 빼고 UCT 프로젝트란 이름을 달아 닻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춰 특별위원회에는 김포나 구리 등 수도권 인사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등을 지역구나 기반으로 둔 현역 의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도 좀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골고루 지방과 서울이 골고루 또 잘 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논의 확장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반대가 해당 지역 민심을 자극할 수 있고 굳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등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정말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대신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최근 정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서울은 이미 초메가시티이고 김포 서울 편입은 땅 따먹기일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전국 5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은 과거 민주당 정부도 제안했었다며 여권의 움직임을 깎아내렸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일부 반발 기류가 포착되곤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속도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찬반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 향배에 따라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자녀 학교폭력 논란 끝에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인사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근거 없는 발목 잡기일 뿐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사장으로서 자질과 후보 선정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년 넘게 문화일보 기자로 재직한 박 후보자가 KBS 혁신과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며 다음 달 초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출석 통보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해 7월 제보를 받아 전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한 달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했는데 위법한 감사라며 전 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4차례나 불발됐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엔 먼저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야 한다는 수사규칙을 공수처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고발장과 고소장 공개를 거부당해 사건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공수처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 다음 달 초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달에는 확실히 출석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며 감사원도 관계기관을 감사할 때 출석 날짜를 협의하진 않는 만큼 유 사무총장이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미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만큼 강제 수사 명분도 충분하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적감사 의혹을 직접 고발한 전 위원장도 공수처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조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저랑 일적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와서 그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선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끝나는 점을 고려해 유 사무총장이 버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는 곧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위촉하고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여야 대립으로 차기 차장 인선이 지연될 경우 감사원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어제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우리 증시 모두 급등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오른 2,502.37로 단숨에 2,50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전 한때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지붕을 포함한 주택 일부를 태웠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화목 보일러 불티가 옮겨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인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태국 현지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둘러 해명을 내놓았지만 YTN이 만나본 태국인들은 신분이 확실한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태국인 파누댓 덴나크레 씨. 좋아했던 아이돌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그만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만일을 위해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온 비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ระหว่างที่รอก็คือถ้าผมไม่เซ็นเขาก็จะไม่ให้น้ำไม่ให้ข้าวไม่ให้อะไรครับ 심지어 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며 신분을 증명하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เขาไม่ให้เปิดดูโทรศัพท์หรือว่าให้เอาหลักฐานอะไรอย่างอื่น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ที่เรายื่นให้ตม.ครับคือมันยังมีบัตรข้าราชการที่ผมจะยื่นให้เจ้าหน้าที่ดูด้วยแต่เจ้าหน้าที่เขาล่ามคือเขาไม่ให้ยื่นนะครับ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상사 가족과 함께 한국을 관광하려고 했던 뿌라파와디 누원짠 씨도 지난달 황당한 질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함께 여행 온 일행의 성은 모두 같은데 왜 혼자만 성이 다르냐는 겁니다. ก็รู้สึกแย่นะคะมันก็อธิบายไม่ถูกมั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ราไปทำความผิดอะไรแล้วแบบเราโดนแบบให้อยู่ในบริเวณที่เขาจัดไว้ให้ค่ะก็คือเหมือนโดนกักบริเวณนะคะ 앞서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이 커지자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한국에 올 때마다 체류 기간을 모두 채워 관광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더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덴나크레 씨와 한국 방문이 처음인 누원짠 씨 모두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태국인까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국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그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국 불허 논란으로 태국 현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에 박차를 가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깊숙이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지상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בעזה הלוחמים בשטח מתקדמים על פי התוכנית המבצעית, ממשיכים בתנועה להעמיק את הלחץ בעומק העיר עזה.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기가 지난 24시간 동안 지하 터널과 군사기지 등 450곳의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특수작전 부대장인 자말 무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주재 외교관 80여 명을 상대로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f the Middle East falls to the axis of terror, Europe will be next, and no one will be safe. This is not a local battle. This is a global battle. 가자지구 보건부는 밤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숨졌으며 개전 이후 누적 사망자는 만 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4,104명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평균적으로 10분에 1명씩 어린이가 죽고 2명이 다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aza is becoming a graveyard for children. Hundreds of girls and boys are reportedly being killed or injured every day.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교전 중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이집트로 가는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통행이 차단됐던 라파 검문소가 다시 열려 수십 명의 외국 여권 소지자들과 일부 의료 피난민들의 대피가 허용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오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연다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하레츠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사우디 외무장관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전쟁 범죄 중단과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OIC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OIC도 의장국 사우디의 초청으로 오는 10일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확인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교전 여파로 레바논에서 대사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레바논 주재 대사관 직원 일부를 잠정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앞서 레바논으로 영국인이 여행하지 말고 현지에서도 민간 항공편이 있을 때 떠나도록 권고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마주했으며 앞서 미국도 지난달 말 레바논에서 자국민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박재인 외교부 장관이 우주 외교 향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한미 우주동맹이 국제 파트너십의 초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1차 한미우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주 잔해물 40만 개가 존재하고 있고 우주가 점점 군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미 양국이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규범과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고 민간 기업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청정해역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완도군은 친환경 양식법과 해조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했다며 나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완도 본도와 갈꽃섬 노화도 일대 촘촘한 해조류 양식장이 선명합니다. 당시 나사는 해조류 양식장의 우수성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나사는 완도의 친환경 양식 방법과 갖가지 해조류의 효능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Besides the beauty and the interest in your seaweed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나사는 완도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의 차이로 다시마와 김, 미역 등을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완도군은 나사의 관심이 완도의 해조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탄소 중립 시대에 기대되는 해조류의 역할을 인증하기 위해 함께 힘쓸 것도 나사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해조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후에 WWF 세계자연기금과 WB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정화작용이 탁월하고 영양 염류를 내뿜는 맥반석이 깔린 완도의 한 해 해조류 생산량은 전국의 50% 정도인 87만 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세계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획득한 완도군에는 오는 24일 해양치유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모자 화폐의 주인공인 신사임당 친정이자 아들 율곡이가 태어난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에 조성된 강릉 화폐전시관이 어제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가 90억 원을 들여 만든 강릉 화폐전시관은 연면적 1,600여 제곱미터의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전시실 4개와 교육실, 수장고 등을 갖췄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우승팀 LG와 2위 KT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두고 두 팀은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 29년 무관의 한을 풀 절호의 기회를 잡은 LG는 이번 시리즈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나 선수들은 정말 자신 있다고 또 얘기했고, 또 저희가 한국 시리즈를 꼭 우승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29년 만에 우승을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 통합 우승 뒤 2년 만에 왕좌 탈환에 나선 KT는 플레이오프에서 2패로 몰렸지만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마법 같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우승을 한번 맛봤을 때 그 느낌, 정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게 올라온 만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는 정규 시즌 우승팀답게 팀 타율과 득점 1위에 막강한 공격력을 뽐냅니다. 홍창기와 박혜민을 주축으로 한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에 김현수와 문보경 등 정교한 좌타 라인도 상대팀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좀 더 확률이 높고 좀 더 신중한 어떤 도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쪽의 어떤 전략들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KT는 올 시즌 10개 구단 최다인 38번의 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한 선발진이 건재하고 홀드왕 박영현, 세이브 2위를 기록한 김재윤 등 뒷문도 튼튼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타선이 살아난 점도 고무적입니다. 5게임을 함으로써 선수들이 어느 정도 타자들은 좀 경기 감각이나 이런 점들에서는 많이 좀 우리가 LG보다 좀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1차전 선발로 LG는 켈리를, KT는 고영표를 내세웠습니다. LG가 29년 만에 우승 수건을 풀지 KT가 또 마법 같은 승부를 연출할지 두 팀의 마지막 승부가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뒤바뀐 듯합니다. 볼에 닿는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4도가량이나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령 중이고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북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4.4도, 대관령 영하 0.3도, 대전은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에서 많게는 14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 이준석 전 대표에겐 거듭 손을 내밀었는데 당사자들은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는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권고에 응답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단을 내리소.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갖고. 대상의 면면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며 한두 명만 결단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 비윤계 인사들을 향해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함께 하자며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전부 우리한테 욕할 거 욕하고 그게 그 통합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아직 인 위원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고 그럼 혹시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아니 지도 매일하기도 바빴고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여당은 일단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 기획단을 띄웠습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이 총장을 제외하고 총선 준비 실무를 총괄할 위원 11명 모두를 비영남권 인사로 채웠습니다. 혁신위 움직임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려면 여권 핵심 인사들의 희생이 필수적이라고 인요한 위원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만큼 조금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인적 쇄신의 물꼬가 언제 어떤 식으로 트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험지 출마론 등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띄우자 민주당도 여당발 혁신을 주시하며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쇄신안을 평가절하하는 기류도 읽히지만 자칫 총선을 앞두고 쇄신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과 미래, 혁신을 기치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여러 논란으로 조기에 물러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쇄신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달여 활동 기간 공천 심사 시 현역 의원 감산 기준 강화와 중진 불출마 권고 등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이미 확정된 공천 규칙도 여론의 동향 등을 봐가며 손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불씨를 지핀 중진 용태론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의 혁신안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을 고려한 고육지책인 만큼 민주당이 바로 이를 따라가는 건 시기상조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비명계는 이런 인식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핵심 의제를 잇따라 여권에 빼앗겼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혁신 경쟁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할 거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당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중진 인사의 용퇴 선언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당내에선 미묘한 파장도 일고 있습니다. 공천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할수록 민주당 내에서 주류 인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의견이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내년 총선 선거 연합을 꾸리기 위해 현 지도부가 전격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부쩍 빨라진 여권의 총선 시기에 맞춰 야권도 젠걸음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청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여야 간사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검토한 의학교육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 등과 함께 의학교육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의대 수요 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교가 제출한 의대생 증원 수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 노선을 조기 개통해 본격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79분 걸리던 시간이 19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인데 출퇴근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A를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9분 걸리던 동탄 수서 구간은 19분,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초 착공하는 GTX-B가 완성되면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 구간이 29분, 70분 걸리던 마석에서 서울역 구간이 28분으로 이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올해 12월 착공하는 GTX-C가 완성되면 80분 걸리던 덕정에서 삼성 구간이 29분, 1시간 걸리던 수원에서 삼성 구간이 28분으로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GTX A는 저희가 평택까지, 또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 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개통될 안산 시흥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내년에 개통될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2026년 개통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을 잇는 도봉산 포천 1단계 노선도 수도권 내 30분 출퇴근 실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패스는 GTX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으로 월 10만 원을 교통비로 쓰면 2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만 원, 5만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5호선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GTX-D 노선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다루고 있는 현안이라며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생, 파산 등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최근 수원과 부산 지역에 문을 열면서 이 지역의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례를 집계한 결과 부산 회생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법인 회생의 경우 67.5일, 법인 파산 사건은 77.9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회생법원 역시 개원 전 73일이 걸렸던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개원 후에는 37일로 줄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일시 교전 중단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물건이 들어가고 인지를 포함한 인원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해 국지적으로 시행하는 인도적 일시적 교전 중단의 가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외국인 등의 대피가 재개됐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정부는 이날 라파 국경 횡단이 재개돼 가자지구의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들의 대피가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인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선 캠프의 수석 전략가와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을 지낸 정치평론가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실은 뒤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이런 결정을 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며 또 이미 측근들과 선거운동과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6년 더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길거리 간식, 바로 따뜻한 붕어빵인데요. 하지만 재료비가 올라 가격이 껑충 뛰면서 1,000원 한 장으로 출출함을 달래주는 재미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파당금이나 슈크림을 얹습니다. 겨울철 거리를 걷다 보면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원에 2마리를 팔았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3마리에 2,000원, 하나에 700원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한 마리에 1,000원을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근처 붕어빵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붕어빵 5개를 사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행인들은 부담 없이 지갑 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지갑이나 그런 데 1,000원, 2,000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 먹었던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한 1,000원에 3개씩 팔고 했던 것 같은데 1개에 1,000원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굳이 먹을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재료비부터 연료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탓이 큽니다. 실제로 속재료로 쓰이는 수입 붉은팥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860원으로 평년보다 33%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밀가루 값은 전쟁 전과 비교해 36% 뛰었고 설탕과 우유도 각각 34%, 17%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물건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가스비도 그렇고 3-4개 1,000원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 짜장면은 물론 국민 간식 붕어빵까지 값이 들썩이면서 서민들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이상 낮아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낮 동안에도 1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령 중이고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4.4도, 대관령 영하 0.3도, 대전은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에서 많게는 1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